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크게 날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경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석연 김동수 박사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면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땅이 농사를 짓고 있을 경우는 과거에는 웬만하면 발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도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될 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증을 발급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등기할 때 법무사나 아니면 그 당시 중개했던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농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 필요 서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발급받을 때 어디에 읍면 시군구에 가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는데 땅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대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 기한은 매각기일 날 우리가 최고가 매도 신고이 되고 나서 반드시 허가 받기 전까지 허가 기간은 7일입니다. 요 7일 안에 반드시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때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몰수를 당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농지증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반드시 읍면 시군구에 전화해서 농지증이 가능한지 발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증 발급이 강화되는데요. 이 강화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필요 농지는 지목상이 아닌 현황상 전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매각 물금 명세서 비고란에 농지증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농지증 필요 농지라고 적혀 있으면 농지증에 대해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급 기간은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고요. 면사무소가 없으면 읍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읍사무소가 없을 때는 시군구에 가셔가지고 발급받으시면 돼요. 면사무소가 있는데 읍사무소나 시군구에 가서 발급 요청하면 절대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면사무소에 가야 돼요. 없을 경우에 읍이고 시군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기간은 원칙은 2일에서 4일이었는데요. 2022년 8월 17일 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4일과 그리고 7일과 14일에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4일 같은 경우는 주말 농장,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에서 주말 농장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지역은 지금도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4일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4일 기간 소요가 되고요. 일반적인 농지 취득은 다 7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이런 농지 같은 경우는 거의 7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추가되었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농지 같은 경우는 14일간 소요가 됩니다. 아까 경매에서는 7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발급은 14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7일 안에 발급을 해서 제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반드시 법원에 전화하시고 시군구에 전화해서 7일 안에 농지증이 발급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입찰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요, 이번에 추가된 것인데요. 시군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 1인 외 위원이 8인이 됩니다. 그 9명의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위원장 1인에 위원명이 7인입니다. 8명의 읍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에 과반수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참석해서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 농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같은 경우는 해당되고요. 그리고 3인 이상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반드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에 농지 취득할 경우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 소유지나 연접시군구 안에 있을 경우나 혹은 농지에서 직경 30km 안에 거주하면 심의를 받지 않는데 밖에 거주하신 분이 최초 농지를 취득할 때 이때는 반드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입찰할 때 연접시군구 아니면서 30km 밖에 있을 경우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 경우 특별히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증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입찰을 하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요.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매는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찰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농지취득 자격증은 발급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 법인이나 일반 학생은 농지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농업법인이나 농업계 학생은 가능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중국에 사업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입찰했어요. 근데 그 공장 안에 일부 필지가 농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매각물권명세서 비고란에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농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확인을 못하고 법인으로 입찰해서 7천만 원의 결국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송해도 안 됩니다. 왜? 법인 같은 경우는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절대로 입찰할 때 농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입찰해야 되겠고요. 강화된 요건이 첫째,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주말농장이 불가능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 안 돼요. 관리지역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 직업, 영농 경력 이런 것들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발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매입할 때 법은 7인 이하로 되어 있으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공동으로 입찰할 때 만약에 7인 이상이 입찰했을 경우는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 때문에 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농업을 경영하지 않을 시에 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매가의 25%로 매년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 금액의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데 속여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경우도 결국 처분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목이 농지에 결국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이 농취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농취증에 대한 관련 법이 73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73년 1월 1일 이전에 이 필지 안에 건물이 있었으면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국토정보지리원에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도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73년도 이전에는 위성사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73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위성사진이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판독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물건이 있어가지고 국토정보지리원에 전화를 하고 소개를 받고 판독하는 회사에 전화하니까 5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확신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500만 원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반드시 꼭 확인해서 이 농취증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꼭 확인을 하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확인을 못하고 농지를 취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부산고등법원에서 2006 누 1791 판결인데요. 농취증에 대해서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의지가 강력하고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할 경우는 반려가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을 가지고 현사무소 가셔가지고 시군구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농취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먼저 입찰하기 전에 농취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꼭 입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필요 서류는요. 낙찰받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 신청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을 해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오후 2시에 가가지고 발급받았는데 지금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게 되면 바로 이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에 읍면에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같은 경우는 앞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강화가 좀 많이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 만약에 농지에 어떤 뭐 가건물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건축물 이런 것들이 폐기물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였을 경우에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하면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시 필요 서류들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업인가 농업법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놨으니까 이런 서류들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받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선남면에서 발급한 농취증이 되겠습니다. 제 제자분이 발급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발급되니까 이걸 가지고 7일 안에 반드시 제출하시면 매각 허가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지를 입찰할 때는 농취증이 발급 가능한지 반드시 법원과 그리고 시군구 읍면에 그 발급하는 기관에다가 문의하셔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법인이나 일반 학생은 절대로 농지를 취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전금이 그냥 몰수당한다 보시면 돼요. 이건 이의제기할 수도 없다. 왜? 농취증을 발급 신청할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보증금을 날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위에 어떤 물건이 있을 경우는 건축물이 적체되어 있든지 이럴 경우에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가능한지 꼭
면사무소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이 발급 안 되면 보증금 몰수당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가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